목요일의 신사. 1. 목요일의 신사. 세운상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예터식당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온 작은 백반집이었다. 낡은 간판의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2층 공간은 언제나 형광등 불빛이 희미했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단골들은 그 어떤 고급 식당보다 이곳의 맛을 더 그리워했다. 식당은 지금 김미선과 그녀의 딸 은지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미선의 어머니가 시작한 이 식당을 이어받은 지 벌써 25년째. 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 남아 3대째 이 식당을 지키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그 할아버지 오시려나? 은지가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노인이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항상 말끔한 양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식당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 하나만을 주문했다. 오시겠지, 벌써 석 달째잖아. 미선이 부엌에서 대답했다. 처음 그 노인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저 우연한 손님이려니 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만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며 모녀는 점점 궁금증이 커져갔다. 오후 2시가 되자 예상대로 노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은지가 밝게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처럼 창가 구석 테이블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은지가 주방으로 주문을 넘기자 미선이 능숙한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이 집 김치찌개는 3대째 이어온 비법이 있었다. 김장김치를 쓰되 묵은지를 적당히 섞고 돼지고기는 앞다리를 써서 부드럽게,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고소함을 더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은지는 슬쩍슬쩍 노인을 관찰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운 상가의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이 보이는 그 창가에서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은지가 뚝배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노인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가 김치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은지는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오랜 기억이 밀려오는 듯한 표정이었다. 노인은 1시간 가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치찌개를 먹었다. 밥 한 술, 김치찌개 한 술을 번갈아가며 마치 그 시간을 아끼듯 음미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노인이 계산을 하며 말했다. 항상 정확히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는 거스름돈을 사양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노인이 나간 후 은지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지 않아? 엄마?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매주 같은 시간에 오셔서 김치찌개만 드시는 걸 보면. 에이, 김치찌개. 다음 주 목요일도 어김없이 노인은 찾아왔다. 이번에도 같은 자리, 같은 메뉴였다. 은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할아버지, 저희 집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으세요? 노인이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맛도 맛이지만 이 맛이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요? 예전에 이 식당에 자주 왔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은지의 눈이 커졌다. 미선도 부엌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말요? 언제쯤이셨어요? 한 5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그때는 이 식당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요. 테이블도 4-5개밖에 없었고 노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우와, 그럼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오셨네요. 그렇지요. 그때 주인 할머니가 참 인심이 좋으셨어요. 가난한 학생들한테 밥을 푸짐하게 주시곤 했지. 미선이 부엌에서 나오며 거들었다. 그럼 저희 어머니 기억하세요?
키가 작으시고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기억하지요? 돌아가신 지 꽤 됐지요? 네, 한 15년 됐어요. 제가 이 식당을 물려받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랬군요. 좋은 분이셨는데.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때 누구랑 자주 오셨어요? 친구분이랑요?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친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소중한 친구였지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은지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3. 흑백 사진. 그날 밤 은지와 미선은 노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할아버지 표정 봤지?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랑 오셨던 거야. 그런 것 같더라. 그런데 왜 지금 혼자 오실까? 헤어지셨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게 의미가 있을 거야. 그때 그분과 만났던 시간일 수도 있고. 은지가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낸 거 정리해 볼게. 첫째, 50년 전에 이 식당을 자주 오셨음. 둘째, 그때는 학생이셨음. 셋째, 누군가와 함께 오셨는데 그 사람이 매우 소중했음. 넷째, 지금은 혼자 오심. 다섯째, 항상 김치찌개만 주문하심. 김치찌개가 핵심인 것 같아. 그분과 함께 먹었던 메뉴였을 거야. 하하. 은지가 웃으며 말했다. 며칠 후 은지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흑백 사진 속 식당은 정말 작았다. 좁은 공간에 낡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은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970년대로 보이는 그 사진에는 식당 테이블에 앉아있는 젊은 남녀가 찍혀 있었다. 남자는 각진 얼굴에 짧은 머리, 여자는 긴 생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둘 다 20살 안팎으로 보였다. 그들 앞에는 김치찌개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엄마, 이 사진 봐. 미선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아, 이거 할머니가 식당 손님들 사진 찍어두신 거야. 단골들 오시면 가끔 사진 찍어드리곤 하셨거든. 혹시 이 남자가 그 할아버지 아니실까? 글쎄, 50년이나 됐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 하지만 은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과 지금 할아버지의 눈빛이 닮아 있었다. 그 깊고 진지한 눈빛. 4. 첫사랑. 다음 주 목요일 은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두었다. 오후 2시 노인이 들어왔다. 이번에도 같은 자리, 같은 주문이었다. 김치찌개가 나오고 노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은지는 계속 고민했다. 사진을 보여드려도 될까? 혹시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 하지만 궁금증을 이길 수 없었다. 노인이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은지가 다가갔다.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혹시 이 사진 보실 수 있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다. 노인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디서? 저희 할머니가 찍어두신 사진이에요. 단골 손님들 사진을 가끔 찍어두셨대요. 노인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게 남아있었군요. 이분이 할아버지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가 사진 속 여자를 가리키며 말을 멈췄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첫사랑이었던 사람입니다. 미선도 부엌에서 나와 함께 들었다. 노인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사람 이름은 최은혜였습니다. 나는 대학교 3학년, 은혜는 2학년이었지요. 이 근처 대학을 다녔는데 수업이 끝나면 거의 매일 이 식당에 왔었습니다. 매일요? 네. 그때는 이 근처에 변변한 식당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김치찌개 하나를 시켜서 둘이 나눠 먹곤 했어요. 가난한 학생들이라 돈이 없어서. 노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은혜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먹는 걸 좋아했어요.
나는 그냥 비벼 먹는 걸 좋아했고 늘 그런 걸로 티격태격했지요. 하지만 그게 행복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오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목요일 오후가 우리 둘 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이면 점심을 넘겨서 이곳에 와서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은지가 깨달았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그 자리를 고집했던 것이다. 이별. 그런데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지금 혼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2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기다렸지요.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은혜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나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은혜 부모님은 우리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은혜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묵인하던 상태였습니다. 노인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은혜 아버지가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졌고요. 그때 은혜네 집안과 사업 관계에 있던 집에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집안이었지요. 설마. 은혜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독해지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내가 제대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할아버지는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은혜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짧은 편지였지요.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을 올린 뒤였어요. 은혜는 나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지요. 보란 듯이 성공해서 은혜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6. 성공. 그래서 죽어라 이랬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다.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만 했지요. 그렇게 10년을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독립해서 내 회사를 차렸습니다. 성공하셨나 보네요. 네. 운도 좋았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20년 만에 중견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나는 회장이 되었고 강남에 큰 집을 샀습니다. 은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성공을 이뤘지요. 결혼은 하셨어요? 35에 결혼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괜찮은 여자였어요. 아들 하나를 낳았고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사랑은 잊으셨고요.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잊으려고 노력했지요. 이 식당에도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를 지나갈 때면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은혜의 기억이 떠오를까봐. 이 김치찌개 맛이 생각날까봐. 하지만 지금은 오시잖아요. 네. 작년에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70평생을 달려온 삶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은혜 때문이었다는 걸.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은혜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가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준 셈이지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식당에 다시 오시게 된 거군요. 네. 이제는 은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가.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은지가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늙었습니다. 서로를 보면 실망할 겁니다. 기억 속에 20살 청춘이 아닌 주름진 노인의 모습만 보게 될 테니까요. 노인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나는 은혜를 이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던 그 모습으로. 그게 더 아름답습니다. 은지와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매주 이곳에 옵니다. 그때 우리가 앉았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먹었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은혜를 떠올립니다. 혹시나 은혜도 가끔 이곳을 찾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추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진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은지가 식탁 위에 있던 사진을 노인 쪽으로 밀며 말했다. 그래도 될까요? 노인은 망설이다 사진을 집어들고 천천히 자켓 속주머니에 넣었다. 2번. 그날 이후로 은지와 미선은 노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노인이 식당에 들어오면 더욱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였다. 할머니의 비법대로 정성을 다해서. 할아버지, 오늘 김치찌개 어때요? 언제나처럼 완벽합니다. 50년 전 그 맛 그대로네요. 정말요? 제가 끓인 건데도요? 맛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맛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청춘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고 후회도 보이고 삶이 보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노인은 여전히 매주 목요일이면 식당을 찾았다. 하지만 봄이 깊어갈 무렵 노인의 모습이 조금씩 수척해지는 것을 은지와 미선은 알아차렸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요.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의 기침 소리는 점점 심해졌다. 병원에는 다니세요? 다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래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네. 은지가 놀라 소리쳤다.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70년 넘게 살았으면 충분하지요. 원하던 것도 이뤘고 아들에게 좋은 회사도 물려줬으니까.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특히 이 식당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5월의 어느 목요일 노인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이요? 다음 주부터는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못 올 것 같네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곳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노인은 그날도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음미하며 먹었다. 한 술 한 술이 모두 추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노인이 계산을 하려 할 때 미선이 손을 저었다.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는 겁니다. 그럴 순 없지요.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게도 딸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노인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식당을 둘러보았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다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8. 편지. 6월이 되었다. 목요일 오후 2시가 되어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은지와 미선은 걱정이 되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7월의 어느 날 식당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혹시 이강민 어르신을 아십니까? 네, 매주 목요일에 오시던 분이신데.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분 아들입니다. 은지와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더군요. 마지막 몇 달이 아버지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가 두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예전 그 사진이 들어있었다. 예터식당 사장님과 따님께.
짧은 인연이었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전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희미해진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진을 찍고 보관해 주신 할머니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젠 제가 보관할 수 없어 다시 돌려드립니다. 부디 이 식당이 오래오래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이강민 올림. 은지와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곳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치찌개 맛이 그립다고, 그 자리에서 창밖을 보고 싶다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곳에서 행복하셨다니 저도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은지와 미선은 오랫동안 말없이 창가 구석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50년 전의 사랑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9. 아름다운 만남. 8월이 되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2시 식당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은지가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잠시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창가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기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았다. 은지가 메뉴판을 건넸다. 무엇을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은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미선이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였다. 뚝배기를 들고 테이블로 가는데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익숙했다.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맛이 똑같네요. 그때 그 맛 그대로.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은지와 미선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한참을 천천히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엌에서 은지와 미선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혹시 저분이.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이도 비슷하고.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가 이곳에 왔었구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에. 혹시 괜찮으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네, 물어보세요. 혹시 이름이 최은혜 씨신가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은지가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다.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 사진이 여기 있었군요. 한 할아버지께서 여기 두고 가셨어요. 이강민 씨요? 네,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다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근처를 지나다가 그를 봤어요. 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는 따라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가 식당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매주 목요일마다. 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 전에 내가 그를 떠난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이강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이 식당 근처를 지나칠 때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할아버지. 아니, 이강민 씨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고 있습니다.
부고를 봤어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지가 노인이 했던 말들을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다. 그이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니. 오히려 감사했다니.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늙은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싶지 않다고 기억 속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늙었고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강민은 여전히 이 사진 속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나도 이 사진 속 모습이겠지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식당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전 우리의 추억이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할머니, 또 오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곳에는 그의 추억만 남겨두고 싶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를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식당 문을 열고 나갔다. 은지와 미선은 창문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고개를 들어 2층 식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안녕, 강민 씨.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좁은 골목길로 사라져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다. 10. 사랑의 자리. 식당 안에서 은지와 미선은 말없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50년이 지나도록 서로를 잊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응. 사랑이 뭘까? 미선이 창가 구석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만날 수 없어도 함께할 수 없어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 설령 그것이 자신의 행복과 다르더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했을까? 그랬을 거야. 각자의 방식으로. 50년이 지나 다시 이 식당의 김치찌개를 통해 만날 수 있었으니까. 비록 직접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은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젊은 남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 앞에 놓인 김치찌개 뚝배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사진은 액자에 넣어서 저 테이블에 걸어놓자, 엄마. 그래.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며칠 후 창가 구석 테이블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렸다. 50년 전 젊은 남녀가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이곳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1976년 두 청춘이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테이블은 연인들에게 인기 있는 자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자신들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가끔 은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강민과 최은혜, 두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서 다시 만났을까?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고 있을까? 그러기를 바란다.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생 함께였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작은 식당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니까. 세운상가 골목 깊숙한 곳, 50년 된 백반집 예터식당. 그곳에는 오늘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그 김치찌개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50년 전의 사랑, 그리고 지금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창가 구석 테이블에는 햇살이 비친다. 그 빛 속에서 사진 속 젊은 남녀가 웃고 있다. 영원히.